문학으로 본 용인이라는 주제로 울림을 주는 문학 특강을 해주실 김종경 박사님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김종경 박사님은 단국대 문창과 박사과정을 졸업하시고 2008년 개간 불교 문예로 등단하시고 시집으로 기우뚱 날다 저물어 가는 지구를 굴리며가 있습니다. 현재 용인문학 발행인 용인신문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시인이시며 사진 작가님이십니다. 1996년도에 용인문학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27년이 됐고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무대에서 여러분들 앞에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궁만 문학제를 또 제가 만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보시죠? 그래서 보니까 남궁만 문학제를 그동안 쭉 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오늘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의령남시 종중에서 많이들 오셔서 자리가 더 뜻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뭐 길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용인이 그 문학으로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용인이 굉장히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도시화가 되고 지금도 매일 뭐 난리가 아닙니까? 지금 뭐 우리 책에도 나왔지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또 용인에 들어오는 이런 상황까지 해서 굉장히 또 엊그제도 뭐 이동 신도시 이동지구 발표가 또 나서 굉장히 뭐 문학적으로 보든 뭐들 보든 다양한 그런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용인문학을 그냥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처음에 용인의 최초의 그 문학단체는 그 백구시단이라고 일제 강점기에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용인 사거리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 그 한약방에 모여서 용인과 안성의 문인들이 모여서 문학회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구전인데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80년대 서정 3세대라는 시동인 그리고 1996년에 용인문학회 창립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용인에 다양한 문학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역사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굉장히 발전해서 특례시까지 왔으니까 그 군 단위에서 온 지가 뭐 불과 30년 용인문학회 역사랑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지역문학의 개념이라는 거를 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용인문학회가 바로 역사고 또 지역의 문학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단체로 이미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용인이나 사실 서울이나 요새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문학은 뭐 다른 것보다도 어떤 그 인적 자원이 굉장히 부족했었던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용인이 뭐 아시다시피 110만 도시가 됐으니까요. 인적 자원도 절대 부족하지 않은 그런 대거대 도시로 준광역시급으로 이제 발전했으니까 문학 자원도 그만큼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의 뭐 지역별로 특별한 그런 단체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그 대구나 청주, 대전, 충남 지역에서 지역 문학 운동들이 80년대를 시작으로 많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용인문학회가 90년대 창립이 됐지만 가장 지금 튼실한 그런 문학 지역 단체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문학 개념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그 지역과 관계된 문학 창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역 문학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던 이야기들이 여기 좀 나올 거예요. 김유정 소설의 봄봄, 동백꽃, 뭐 산골나그네, 염상섭의 3대, 박태원의 뭐 천변, 풍경, 밑에 뭐 현기영 선생의 순이 삼촌이라든지 그리고 제주도의 어떤 역사와
어떤 비극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고재종 시인은 뭐 담양 지역의 농촌의 어떤 아픈 이야기를 또 많이 쓰면 글들을 썼고, 김용택 시인의 섬진강 같은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 문학의 한 분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용인에는 그럼 과연 지역 문학이 얼마나 있나 뭐 또 볼 필요가 있겠죠. 용인은 그 당대 이규보와 쌍벽을 이뤘던 문사 진화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남사 원암리의 묘소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뭐 정몽주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단신가란 이런 건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긴 하는데 어떤 지역 문학으로 용인으로 상징이 되는 그런 글로 시로 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나왔던 하여가라든지, 그다음에 이 심곡서는 여러분들 아시죠? 조광조를 보시는데 지금 수지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 아까 우리 뭐 좀 있으면 또 나오겠지만 이런 절명시라는 이런 국가적인 어떤 충성 신화 뭐 이런 쪽의 문학이 많지만 실제로 제가 따져보니까 책 한 권 이상의 용인과 관련된 시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소개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허난설왕과 허균남묘 허씨 오문장의 묘역이 용인 원산면에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죠? 가보신 분도 계실 테고, 허균은 홍길동을 지은 사람이죠. 또 허난설원 같은 경우는 여성 27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의 시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그 중국에서 명나라 사신 그 주지번에게 허균이 전해준 시가 시집으로 나왔는데 이 시집이 중국의 종이값을 들썩날썩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뭐 약 그 당시에만 해도 여성들이 시를 쓰고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아무튼 허난설원의 이런 것들, 허난설원의 묘 시비가 용인에 있습니다. 그 묘역은 이쪽 광주에 있고요. 한번 기회가 되시는 분들 보시고, 근데 허씨 오문장이 용인에 있기 때문에 한번 지역의 문학 순례 코스로 이따 또 소개를 드릴 텐데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난설원의 시인데 이거 넘어가고요. 너무나 잘 아시는 남구만 선생님, 아까 성당재 선생님이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쭉 넘어가고요. 이따가 더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남구만 여기 종중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뭐 그 전에 그 유희라는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이분도 모연이죠. 굉장히 언문지를 남긴 국어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또 물명고라는 그런 그 백과사전 형태의 그런 그 박물학자로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엊그제 1일 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 물명고와 관련된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만은 유희 선생은 시도 많이 남기셨고 또 산문도 많이 남기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용인 출생으로서 또 특히 이분의 어머니가 그 이사주당, 그 태교신기를 쓴 이사주당이라는 분이 어머니고요. 또 이 유씨 이 가족들을 보니까 다양한 그 여러 대를 걸쳐서 문학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 책이 나왔어요. 또 그것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나왔는데 용인 문학회라든지 지역의 문학도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그런 가문이기도 하고 또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시도 있는 시는 뭐 넘어가고요. 그 서파 유희 선생의 한시 이야기가 이번에 책으로 나왔어요. 며칠 전에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한시만 가지고 이분의 한시를 소개를 했는데 나 죽어서 책벌레가 되리니, 유희가 굉장히 그 책도 많이 읽고 했지만 그 벼슬을 안 했어요. 이분도 용인에서 그냥 살다가 돌아가셔서 묘역은 지금 용인 그 한국외국어대학교 뒷산에 있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되고 앞으로 용인에서 굉장히 기려야 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예쁘게 나왔는데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그런 책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남구만 선생의 5대 손입니다. 남영노. 이분은 19세기 고전 소설 베스트셀러 옥루몽이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자예요. 근데 1810년에 태어나서 1857년에 세상을 떠나셨고요. 용인에 살았고 또 평생 시골에서 이분도 유이처럼 벼슬을 하지 않고 평생 그냥 글을 쓰면서 살았어요. 이분이 남긴 그런 작품이 한문 장편소설 옥년몽하고 그걸 개작을 한 게 옥루몽인데 그 옥루몽이 바로 이렇게 굉장히 뭐 용인 태생 옥루몽의 저자인데 태생은 그 지금 요새 따지면은 그 화곡이라고 그러는데 그 용인의 이인영 전 문화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화곡은 꽃골이래요. 꽃골이 어디냐니까 용인 남사 창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창리가 태생이고 그분도 역시 이제 그 당시 세상이 좀 부패하고 해서 벼슬을 포기를 했었고 그때 아무튼 그런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옛날에 너무 유명해서 다 그 필사를 해갖고 남긴 책들이에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국립중앙도서관에 완질본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 도서관 등등, 그다음에 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도 각각 한 권씩이 이렇게 남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게 최근에 문학동네라는 출판사에서 작년에 나왔습니다. 5권으로 거질이 소설이 나왔어요. 그리고 소설 그 해석본과 그러니까 번역이죠. 번역과 그다음에 원본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책을 샀는데 아직 다 못 봤어요. 근데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옛날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실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대하게 작업이 된 거라 특히 우리 남구만 선생의 5대 손이라고 그래요. 남영노 선생은. 그래서 아마 의령남 씨의 중에서는 이분을 기리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 용인문학회에서도 앞으로 소설 분야나 이런 거는 우리 남영노 선생을 또 한번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잘 아시는 또 최근의 인물 용인 기흥 농서리 출신의 노작 홍사영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나는 왕이로소이다라는 그런 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이 생가가 삼성 반도체 그 옆에 있을 때 한번 어떻게 생가 복원을 해볼까 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근데 그건 못했고 지금은 이쪽으로 그 노작문학관이라고 화성에 그 동탄 지역에 지금 잘 2010년에 개관해서 잘 꾸며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묘역이 바로 동탄 지역에 있고 후손들이 그쪽에 많이 살고 계셔서 이분을 기리는 사업을 하는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높게 평가받는 문학관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인 지금 손택수 시인이 관장으로 있는데요. 매년 그 노작 문학상 수상을 하는데 여기는 문학상 한 명을 주는데 3천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번부터는 그 음유 시인을 또 하나 뽑아서 그분한테는 2천만 원을 줘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학술 부분 뭐 해서 한 거의 1억 원 정도가 상금으로 이렇게 나갈 정도로 후손들과 화성시가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 근데 그 굉장히 부럽죠. 왜냐 용인에는 사실은 문학관이 한 개도 없습니다. 110만 도시에. 화성은 이제 커서 뭐 이제 90만 조금 넘어가는데 안타깝게도 용인에는 지금 그런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게 좀 그래요. 근데 아무튼 뭐 이게 지역의 어떤 문학 공간으로
어떤 문화 창작소 뭐 이런 형태로도 많이 자리매김을 해서 굉장히 그 동탄 쪽에 화성 쪽 주민들은 덕을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용인 출생의 현대 작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넘어가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유민영 선생님 지금 아직 살아 계시죠? 예, 지금 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우리나라 연극 평론계 어떤 석학으로 누구나 연극 쪽이나 예술 쪽을 아시는 분들은 이분을 다 알아요. 이분도 이제 용인 남사면 출신이시고, 요거는 2011년에 용인문학회에서 인터뷰했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분 저기서 이제 연로하셔서 아마 실버타운에 계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특히 연극 쪽은 뭐 무조건 이분을 아셔야 된다,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설가 안자성 선생은 정말 이분도 괴물이에요. 사실은 평전을 쓰는데 용인 출생이 60년에 태어나서 전태일 문학상을 최초로 받았고, 약간 그 ES 상자죠. 파업이라는 장편 소설로 받았고, 지금은 저쪽 이천인가요? 거기에 지금 기거를 하고 해서 용인문학회에서도 인터뷰를 한번 갔었는데, 평전 쪽으로는 굉장한 그 구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굵직한 그런 역사 이런 거를 아주 타고난 그런 작가로, 소설가로도 유명하지만 평전 작가로서도 굉장하신 분이고, 특히 우리 기회가 되면 용인문학회에서도 초대를 한번 해서 특강 한번 들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언론을 가장 많이 탄 친구죠. 2023년 인터내셔널 부커상 최종 후보에 선정이 된 천명관 소설가이면서 시나리오 작가죠. 이분은 고래라는 그 소설을 2003년에 20년 전에 지금 썼으니까, 그때 쓴 게 지금 외국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상을 받고 있습니다. 상을 받는 게 후보가 됐죠. 근데 용인문학회에도 우리도 글을 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도 뭐 통화해보고 몇 번 했는데 양지에 살았대요. 양지에 골프장 옆에 살면서 그 골프장에서 날라온 공도 주워서 팔고 이런 살아왔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역의 그 소설 고래라는 그 유명한 소설에 보면 얼핏 용인 이야기 지명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지역 문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역사가 흘러가도 남는 거죠. 노벨 문학상을 받는 제3세계 문학들을 보면 다 지역 문학이지 세계 문학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시조 쓰는 누나, 수자 누나, 여기는 안 오셨겠지만 우리 또 예전에 강의도 한번 들었었고, 용인 저 수지의 변방의 출신인데 지금은 우리 수원에서 또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많아요. 여기 제가 여기 쓰지 않으신 분들, 그 용인 출생 중에서 시인도 있고 평론가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이렇게 한다는 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또 용인에 또 사셨던 분들이 많아요. 또 이런 분들이 용인 이야기를 또 용인에 살면서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 또한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돌아가신 통일 시인 이기영 선생님, 우리 용인문학회 또 고문을 내셨었죠. 지금 살아계셨으면 벌써 백수가 넘으셨네. 1917년생이고 그 예전에 여운형 선생 비서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분인데, 우리 세상을 좀 그렇게 집거를 하다가 늦게 문단에 다시 살아나셨다가 용인에 와서 하시다가 서울로 또 이사를 하셨고, 근데 또 그만큼 세상을 세월을 못 이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용인 신갈에 거주했던 시, 그다음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강민 선생님 동백지구에 사셨었는데, 이분은 뭐 우리나라 그 걸어다니는 한국 문단사라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김수영 선생은 왜 썼냐면, 김수영 시인을 쓴 게 아니라 김수영 시인 미망인이 용인에 살고 계신데, 그분이 여기 와서도 아마 강의를 하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역에서
김수영 문학관이라든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했던 생각을 갖고 계셨었는데 그 꿈은 못 이루고 예전에 사셨던 마포 지역에서 지금 김수영 문학관이 지금 개관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그 미망인 용인에 살고 계시고 현재 마북동에 살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연세가 96세 이 정도 되셔서 좀 많이 이제 연로하셔서 힘드시다 그러더라고요. 뭐 너무나 잘 아는 시이고요, 통과하고요. 박범신 선생은 뜬금없이 왜 여기 나오시냐면 용인에 한터에서 한 10년 사셨어요. 여기 명지대학교 문창과 교수 하시면서 그때 살면서 절필선언을 하는 등 뭐 여러 가지 문단의 화제 인물이었는데 그때 용인에 살면서 용인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용인 이야기를 신문에 연재도 하고 또 수필집으로도 내고 또 용인문학회 와서 강의도 하시고 용인문학회 소설가이면서 용인문학회 시도 내시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게 역사로 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떠나셔서 고향 쪽에 가서 사시지만 이런 분들이 용인에 미쳤던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 예전에 용인문학 초창기 때 용인 그 뒷골목에서 같이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막걸리도 많이 마시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사셨던 데는 대대리 이쪽에 사셨었어요. 우리 선생님 여기 계신데 우리 김윤배 선생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잠깐만 선생님 이렇게 고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뭐 용인문학회 지금 시창작반 강의를 건 10년 하시고 또 용인에 여기 바로 옆에 사시는데 용인에 사시는데 지곡동이죠 거기가 지곡동 써니밸리에 사시는 굉장히 용인문학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그런 큰 힘이 되고 또 선생님이 또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문학회를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리고 용인문학회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등단도 하고 작가로서 중앙 무대로 진출하는 그런 발판을 또 지도를 이렇게 해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분위로 해서 제가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유명한 또 동화 작가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하고 이상권 선생님 젊은 선생님인데 지금 고기동에 살아요. 고기동에 살면서 다양한 소설 속에 동화 속에 그 지역명들이 나오고 지역의 이야기들이 실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용인에서는 이렇게 많이 어필이 안 돼요. 왜? 그만큼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런 분들의 작품을 또 많이 소개하는 그런 계기를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문화원 원장님 오셨네. 용인문화원에서 나오는 책에도 이번에 이분 글이 하나 실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많이 그 작가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자 어떤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인문학 행사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여기에 행사 우리 문학제 행사도 있었고 또 문학회 행사 2003년에 처음 문학의 밤이라는 거를 요거의 전신 남구만 문학제를 만들어지기 전에 그 사진이 하나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포은 아까 정몽조 얘기했는데 용인문화원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포은문화제 행사 지금 하고 있죠 매년. 그다음에 용인문학 신인상 수상은 요게 바뀌어서 약천 남구만 신인문학상이 이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또 3부에 나오는 행사인데 여기 수상자들 요 앞에 다 계신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만 들어보세요. 쫙.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거 만드냐고 피곤해가지고 감기가 왔어요.
아무튼 역대 난고만 신인 문학상 수상자인데 우리 용인에서는 문학상은 처음으로 만든 상금 있는 제도가 용인 그 약천 난고만 문학상이에요. 그 우리 난고만 선생이 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들 개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한국 문단의 어떤 발전을 위한 그런 초석을 깔고 계신 거예요. 조상님이 난고만 선생님이 정말 잘 되셔서 또 그분의 그 후덕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또 함께 모이게 된 거죠. 맞죠? 난고만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는 없으니까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네. 용인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말을 빨리빨리 넘어가는데도 또 남아있네요. 자, 용인 지역에 안장된 문인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육당 체남선이 용인에 묘역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없었을 거예요. 용인문학회 아니었으면. 용인문학회에서 발굴을 해서 처음에 소개를 했던. 근데 지금 그 천주교 공원묘연, 모현면 오살리에 있는 거기에 묘역이 있는데, 아무튼 뭐 거기부터 시작해서 박목월, 김영랑, 박안석까지 유명한 문인들이 다 용인에 지금 잠들어 계세요. 그 잠들어 있는 거와 태어난 거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메모리얼, 기억의 공간으로 충분히 세계적으로도 이미 뭐 인정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뭐 아시겠죠? 망월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공원 그 문화유적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해서 많이 거기에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자고 제언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질 않아서 며칠 있다가 제가 어떤 하나를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좀 아까 했던 그 최남 선생님 용인에 있다라는 걸 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다음에 수필가이자 번역가인 전혜린의 묘역도 용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설가 김소진,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용인 공원 묘연 모연에 있는 거죠. 여기도 나그네를 쓴 그 박목월 시인이 그 잠들어 있고 묘역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죠. 그다음에 유명한 국어학자 양주동, 그다음에 소설가 이범섬, 아동문학가 이원수, 김수남, 이런 분들의 묘역도 다 용인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허씨 오문장도 용인에 있죠. 묘역은 저희가 예전에 가서 찍었던 거고, 이분은 뭐 최남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너무 유명하지만 그 독립선언문을 기초로 하고 민족대표 48인 중 하나였는데, 사실 나중에 친일 논란에 좀 휩싸여서 아마 그래서 묘역이 용인에 있으면서도 알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요 박목월 묘역은 지금 요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경주 태생인데 용인에 이분이 살았을 때 용인 공원 묘연 쪽에 묘터를 잡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뭐 묘역을 공원으로 굉장히 예쁘게 의미 있게 좀 꾸며놨어요. 요거는 이제 개원식했을 때 사진인데요. 이거는 묘역이고요. 네. 여기를 더 추가를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용인공원 쪽에 그 관계 책임자 그 뭐 회장이라고 그러나요? 높은 사람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양한 그 잠들어 있는 문인들을 좀 기리는 그런 작업을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요 관련된 논문을 우리 안영선 주관하고 문학 순례길을 제언했던 게 있어요. 용인의 4개 코스로다가 만들어서 했는데, 그거의 한 부분으로 그쪽에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할 때 연결이 되는 데가 바로 난고만도 같이 연결이 돼요. 난고만 선생까지. 그러니까 용인에 수많은 문학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학 자원들을 알려내질 못하고 소문을 못 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묘역이라도 참배라도 하고 싶은데 오는 사람들은 못 찾으니까 저희나 뭐
문화원 아무도 모르는데 저기다 전화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옛날부터. 그런 것들을 하나의 자리로 크게 이제 의미 있는 작업을 하나 시작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문학 시간 벌써 다 됐으니까요. 지역문학은 저는 세계문학이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용인에서 묵묵히 글을 쓰고 있는 작가들이 제가 생각할 때 한 몇백 명 돼요. 인구, 늘 말씀드리지만 인구 10,000명당 1명의 시인이 산다고 그러는데, 뭐 용인이 100만 명이면 시인이 100명은 넘는 거고, 나머지 예술인들까지 하면은 1,000명이 넘고 아마 2,000명 이상, 3,000명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자산인데 이거를 잘 엮어내는 게 우리의 과제고, 또 우리 용인문학회 그동안 해왔던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전국에 그 이름이 알려진, 용인에서도 용인하면 뭐 우리 이현호 회장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용인하면 김종경, 용인하면 안영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용인의 어떤 주요한 이슈를, 테마를, 주제를 또 소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용인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지역 문학을 돌아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그런 글들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문학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역의 미학에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보는 제가 문학으로 보는 용인은, 용인을 뭐 마냥 개발과 뭐 이런 것들로만 해서 지금 알려서 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에 남는, 오늘의 현장이 역사로 남을 수 있듯이 역사에 남는 그런 문학의 공간으로 또 문학의 운동을 우리가 펼쳐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용인문학회는 이렇게 해서 또다시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27년이 됐다고 그랬는데 아마 30년, 50년 이상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특별히 의령, 남시, 중중 우리 회원님들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27년 만에 또 낭만 문학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거로 그냥 특강은 짧게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 지역 문학이 세계 문학이다. 용인으로 본 문학 특강, 우리 김종경 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023년 낭구만 문학제, 우리 종중에서 100여 명이 오셨습니다. 오늘 최고로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남명호 회장님과 종중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2023 낭구만 문학제, 한 사람의 일생으로 방문하셔 약천 희망의 시대를 노래하며 문학제에 참석을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고개를 들어 주위를 돌아보며 내 마음 당신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안부를 물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2023 낭구만 문학제, 온종일 가슴에 머물다 따스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용인문화원 최영철 원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령낭시 문중공파 종중 남명우 회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인문학회 편집국 고문이시며 문학박사이신 김윤배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2023 약천 낭구마 묵제를 빛내주시기에 유튜브 검색창에 용인신문
용인TV 접속해서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깊어가는 가을 여러분과 함께 어우러져 2023년 약천 난구만 문학제 사회를 맡은 용인문학회 부회장 봉호정 반갑습니다. 2020년 약천 난구만 문학제 약천 희망의 시대를 노래하다는 주제로 문학으로 본 용인 문학 특강과 특별 강연, 난구문 신인문학상 수상자 특집 신앙도, 음악과 시가 어우러진 문학의 한마당을 펼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용인문학회가 주최하고 용인 특례시, 용인신문사, 의령담시 문중공파 종중이 후원한 2023 약천 난구문학제 약천 희망의 시대를 노래하다는 주제로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문학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네분과 유튜브 생중계로 용인신문, 용인TV 실시간 시청해 주고 계시는 문학을 사랑하는 여러분께 용인문학회 이원우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원우 회장님은 정회원 50여 명, 온라인에 500명과 함께 김은배 교수님을 모시고 시창작 아카데미, 신앙송반을 운영하며 신춘문예 등단 및 백일장 장원, 무상상 수상, 시집 출간, 매월 정모를 하고 문학기행, 문학제, 난구만 신인 문학상 등 용인을 넘어 전국으로 무대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문학회장 이원호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약천 선생님의 후손을 비롯해서 용인과 전국 각지의 문학을 사랑하는 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이 좌석을 꽉 채운 것을 보고 역시 약천 선생님께서 저희를 돌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속으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약천 선생님의 그 일생을 보면은 1629년에 탄생을 해서 43세에 청주 목사를 하셨고 50세에 조정에 간언을 하다가 유배를 당한 곳이 경남 거제와 남해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치고는 놀라운 우연입니다. 경남 거제로 약천 선생님이 귀향을 가셨고 다시 남해로 귀향을 가셨는데 공교롭게도 거제에서 올라오신 시인이 계시고 남해에서 올라오신 시인이 계십니다. 예. 멀리 경남 남해에서 올라오신 송영탁 시인님 어디 있습니까? 예. 경남 거제에서 올라왔습니다. 잠깐 서 계세요. 예. 다음은 또 약천 선생님이 거제 유배를 갔다가 다시 남해로 가셨거든요. 남해에서 올라오신 최지한 시인님. 예. 예. 잠깐 계십시오. 그 다음에 약천 선생님이 1711년도에 돌아가셨을 때 통곡을 했던 백성들이 한경도 백성들하고 청주의 백성들입니다. 한경도는 북한이라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탈북자로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못 데리고 왔습니다. 대신에 청주에서 올라오신 김은순 시인님, 예, 일어나십시오. 정말 놀라운 것은 세 분이 약천 난구만 신인문학상 수상자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약천 선생님께서 용인문학회와 용인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말 놀랐습니다. 예. 세 분한테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앉으셔서 좋습니다. 저희가 그 조선 왕조 때 명문가를 소개를 할 때 벼슬이 높다고 해서 명문이 아닙니다. 또 과거급제자가 많다고 해서 명문이 아닙니다. 명문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학자,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
충신 열사를 많이 배출해야 명문이 됩니다. 그런데 의령남시 전체는 물론이고 문충공파는 많은 인물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특히 그 약천 남구만 선생님을 비롯한 또 남나비로 유명한 남계호 선생 등 많은 분을 배출한 게 바로 용인의 의령남시 문충공파입니다. 명문은 정말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집안이 명문입니다. 저는 의령남시 문충공파야말로 명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의령남시 문충공파. 예. 지금도 사회가 어렵지만 약천 선생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만 8살 때 병자호란이 있었고 또 청나라에 끌려간 인원이 50만 명이었습니다. 나라의 재정이 얼마나 어려웠냐 하면은 상비군 5천 명을 유지하는데 호조의 세금이 3분의 2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엄혹한 시절에 약천 선생님께서는 정말 올바른 자세로 중앙에 있으면 중앙에 있는 계획과 정치로 또 지방관으로서는 청백리로서 백성을 정말 민생에 앞장서시면서 백성들을 구하고 정사를 펼쳤습니다. 저는 약천 선생님의 유명한 국민시죠. 동창이 밝았느냐 노구질이 우지진다가 과연 권능가에 불과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권능가뿐만이 아니고 정말 민생을 생각하고 백성을 진실로 사랑하라는 공직자의 그 자세를 질타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도 어렵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런 시절에 오늘의 주제처럼 약천 선생님이 그 당시에 그 엄혹한 시절에도 백성들의 민생을 위해서 앞장섰듯이 우리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희망의 끈을 하나 가져보자 해서 오늘의 주제가 희망을 노래하다가 되겠습니다. 저희 용인문학회는 2003년도부터 용인시 문학의 밤을 통해서 약천 선생님을 기려왔고 2009년도부터는 약천 낭만 문학제로 승격하여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희는 비록 용인의 그 작은 풋뿌리 문학 단체지만은 약천 남구만 선생님의 문학훈과 또 그분의 사상을 개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며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충공파에도 많이 지원해 주실 거죠,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서 인사말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학제 행사 때마다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내주시고 최근 의령남시 문충공파 종중회장님으로 취임하시어 종중 활성화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남명우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사실 주어진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남구만 선조에 대해서 공부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 강연을 위해서 선뜻 초빙에 응해 주시고 훌륭한 강연을 해주신 우리 성정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용 박사께서 강연을 해주신 문학으로 본 용인, 참으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록에 보면은 지금 다산 정약용은 약천공을 일러서 불세출의 위인이라고까지 칭송을 했습니다. 또 약천의 문화생인 영의정 최석정은 약천 선생을 박학다식하여
진실로 대적할 사람이 없는 불세출의 영웅호걸이라 했고, 그리고 후대 그 정조 대왕은 남구만의 상소문이야말로 진실로 관각의 나침판이 된다, 이렇게 격찬을 하셨습니다. 상공께서는 숙종조의 영의정을 3번이나 하시면서 임진왜란 병자호란으로 피폐해진 국토를 재건하고 백성들을 긍휼하신 대정치가요, 대문장가요, 대학자십니다. 약전 남구만을 선조로 모시기에 된 우리 후손들은 훌륭하신 조상을 모시게 된 데 대해서 한편으로 무한한 자긍심과 긍지를 갖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후손들이 그 처신과 행동 거지에 있어서 혹시라도 훌륭하신 조상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용인은 약전 선조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고가 깊은 것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상공의 후손들인 우리는 비파담과 그리고 창리 화곡에 동지를 치고 세거하며 수백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씨 가문에서 남계우, 남용로 등 문학과 예술분야의 특출한 인재들이 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때를 맞춰서 용인시 박물관에서 의령남시 문예의 대가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지난 7월부터 장장 6개월 동안 남구만, 남계우, 남용로 선조의 작품 전시회를 가지게 된 것은 매우 뜻깊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용인문학회가 주관하는 20번째 약천문학제를 갖습니다. 한 해도 거두지 않고 맥을 이어가는 약천문학제가 차칫 서재에 묻혀 버릴 수도 있는 남구만 선생의 보석과도 같은 문학성을 밝혀내고 또한 기릴 수 있는 장으로 충실히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령남시 문중공바 종중에 잔치이기도 한 약천문학제를 위하여 종중에서도 힘 닿는 데까지 후원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들과 참석해 주신 내빈들 모두에게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오늘 약천문학제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이끌어 주신 이원호 회장님과 그리고 약천문학제 회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인 특례시 문화비전으로 창조하고 공유하고 교류하는 지역문화예술진흥의 구심 역할을 해주실 최영철 문화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약천 남구만 선생님은 28살에 관직에 몸을 담은 이래 오로지 백성만을 위해 신명을 바친 청백리이자 우국 충정의 약천수이셨습니다. 이미 300년 전에 울릉도와 독도, 간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신 선각자였으며 병자호란의 어려운 시기에도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셨던 백성들의 기둥이셨습니다. 선생님이 함경도 관찰사로 재직하며 베푼 성적에 감동한 함경도 주민들이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님이시지만 나를 살려준 분은 약천 선생님이시다 며 생사당을 세웠고, 약천 선생님이 서거하자 7천여 명이 함흥에 모여 통곡을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용인의 자생적인 불뿌리 문학단체 용인문학회가 지난 10여 년간 약천 남구만 문학제를 통해 약천 선생님을 추모하고 현양해 온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크나큰 업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용인문화원은 용인문학회와 더불어 약천 선생님을 기리는 일에 힘이 닿는 데까지 협력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문학제를 개최해 주신 용인문학회 이원호 회장님과 모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용인문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난구만 신인문학상 수상자 특집으로 용인문학회 신앙송반 고영선 선생님의 지도로 문충공파 종증과 용인문학회 등단 시인들이 약천 희망의 시대를 노래하다 신앙독 순서로 울림 있는 신앙독으로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앙독 첫 번째 순서로 약천 난구만 선생님의 재영 등금산 시를 낭독해 주시고, 이어서 용인문학회 송영탁 시인님은 함성지층과 이화 행노형 자적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남명우 종중회장님의 따님으로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대한항공에 재직 중이십니다. 재영 등금산 약천 남구만. 산이 바다에 떠있는 참된 선경에 이르니 시정마저 잃겠구나. 암자는 깊어 구름과 더불어 잠자고 봉화불만 활활 달과 더불어 외롭다. 앞문에는 박쥐와 왕벌이 엉켰네. 몇 년을 두고 이 구정을 쪼았으랴. 다음은 송영탁 시인님은 2020년 제3회 난구만 신인문학상, 2021년 5.18 신인문학상, 2021년 직치 신인문학상 수상, 2021년 포항문학상 대상, 2023년 신인문학상을 수상하신 멋진 시인이십니다. 함성 지층 송용탁. 퇴적된 소리를 들었다. 쌓인다는 것은 잊지 않겠다는 약속. 저기 몸을 버리고 소리로 남은 할아비 할미들의 기침 소리. 둘러보아도 눈은 마주치지 않았다. 저 땅에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100년을 나누어 먹는 손자와 손녀들이 새로운 함성을 빚는다. 소리도 뿌리가 있다지. 눈물 비슷한 것도 흐르고 모이면 강이 되듯이. 미안하다 말하지 마세요. 이야기들이 다 모이면 참 좋았다. 소리의 손목을 잡고 저 땅을 달리면 함성이 된다.
바람도 순해지는 유배지의 저녁이 왔다. 위아 행로영, 내가 먼 길 떠남을 위로하네. 송용탁. 옛길을 따라 읽는다. 술래는 쉼표도 없이 읽어야 했다. hin간마다 쌓인 발자국이 발자국을 돕는다. 어디로 가십니까? 때론 고요있는 시간도 좋겠습니다. 동행은 있습니까? 내일도 오늘도 어제도 달이 좋겠습니다. 먼 길이 먼저 떠나고 있다. 북향의 눈물이 뒤를 돈다. 길의 등을 만지면 절피도 아름답다. 나무는 사계절을 얻고 걷고 걸음을 멈추게 하는 돌부리도 누군가의 이유가 있었겠다. 길 위의 사람도 늘 그랬겠다. 바람이라는 풍경을 생각하다 보면 고인의 흩어지지 않은 발걸음, 숲은 흔들려도 길은 멈추지 않았다. 저기 뒷모습 바라보는 사람의 무늬를 닦지 못한 눈시울 때문이라고. 다음은 박용재 시인님께서 용인문학회 양종석 시인님의 시 약천길과 용인문학회 최은진 시인님의 시 약천유장을 불러오다 두 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박용주 시인은 2022년 제5회 난구만 시인문학상, 제2회 공무원 문화대전 단편소설 우수상 수상, 2023년 제2회 여순 11구 평화인권문학상 시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신 시인이시며 현재 서대문 소방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약천길, 양종석. 해맑은 빛을 받은 천물이 반짝반짝거리며 아롱거린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짖는다. 소모는 아이놈은 상기안이 잃었느냐. 지금도 들리는 듯한 약천 선생님의 시. 동창이 밝았느냐 본거지 빛바람을 걷는다. 백로가 논일었던 천에는 콘크리트 보가 웅장하게 놓여 있다. 물이 가득하니 보기가 무량하다. 백로 두 쌍이 내려앉더니 기웃거리다. 약천을 찾는가 보다. 약천 선생님과 논일었던 그 백로들의 후손이라 생각한다. 물을 박차고 큰 잉어가 펄쩍 뛴다. 약천 선생님의 낚싯밥을 받아먹고 자란 그 잉어가 아닐는지. 건너편에 걷고 있는 흰옷 입은 사람, 그날의 약천을 상기시킨다. 소모는 아이놈은
아직도 자고 있겠지 생각하며 회상에 한 발 한 발짝 약천길 둥둥 말아 걷는다. 약천의 유자양을 불러오다. 최은진. 바다 햇살 바다 뽀얀 속살 자랑하던 유자 향기를 오래도록 잡아두고 싶어 채찍질로 달리는 말 더디 가게 했던 약천의 마음이 봉숭아 꽃물의 여운이로 새겨지는 늦여름의 오후. 하룻밤 멈춰 있다가 봄눈 녹을 때까지 내 손톱 끝을 물들이는 봉숭아 꽃물을 보면서 쓰고 버리면 사람에 달렸지 너에 있지 않다던 약천 선생의 손톱 끝 유자 향기를 훔쳐오네. 구름의 꼬리를 붙들고 있다가 그만 놓쳐버리고 창틈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덮고 잠든 오후. 창호지 구멍 사이로 찌를 듯 스며들던 햇살 속 하얀 먼지가 낯별처럼 느껴지던 시간. 마당에서 봉숭아 꽃을 따던 엄마의 얼굴은 낯달처럼 환했는데 방안 가득 찬 우주의 신비를 세어보며 황홀했던 그의 여름. 손톱 끝 매달린 봉숭아 향을 오래오래 담아두고 싶은 마당행 한 구석 오후의 시간도 엄마의 그 환했던 얼굴도 잡아둘 수 없다네. 다음 신앙독 순서로 최재환 시인님은 약천 남구만의 시 백마강 나루터와 앞숲에 막 좋게 익어 영롱한 것을 보다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최재환 시인님은 2015년 에세이 문학 수필로 등단하여 2017년 매원 수필 문학상, 2021년 제4회 남구만 시인 문학상 수상, 수필집으로 비로소 나는 누군가의 저녁이 되었다, 첫 시집 수요일의 브런치 저자로서 경남 남해에서 글을 쓰며 그림 같은 스페인풍 애픈 편찬을 운영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수필가이시며 시인이십니다. 백마강 나루터에서 약천 남구만. 아침에 백마강 나루터를 묶고는 뱃사공 부르느라 오랫동안 기다렸네. 떠오르는 해는 안개 낀 나무에 비치고 잔물결은 내낀 목가에 일렁인다. 개북께서 전송하고 돌아가려 하면서 강가에 임하여 경계 말씀 남기셨네. 떠나는 회포 다 말할 수 없으니 앞길을 내 누구와 함께 할꼬.
어떤 손님 상아떼를 저으며 나란히 오는 분들 어디서 오는가? 배를 돌려 뱃머리에 앉아서 떠나는 회포 다시 나눈다오. 물가의 꽃은 닻줄에 매여 거꾸로 비치고 벼랑의 버들은 돛대에 감겨있네. 아름다운 풍물 어떻게 저버리랴. 우선 마을에서 술 받아 술잔을 기울이너라. 굳이 깨고 취함을 물을 것 없으니 지금 우리들은 옛날 초나라 사람 아니라오. 앞숲에 막 좋게 익어 영롱한 것을 보다 약천 남구만. 가을이 깊으니 앞숲에 경물이 드문데 이어진 가지에 크고 둥근 껍질 맺혀있네. 고상한 풍채는 금으로 치의의 상을 주저한 듯 상쾌한 기상은 얼음으로 고야의 살을 엉겨놓은 듯하네. 비록 잘 자람은 지력 때문이라 하나 이처럼 무성함은 훌륭한 원예사가 있어서라오. 너를 대하며 나그네 시름 자주 달래노니 저녁에 영롱하게 비칠 때가 가장 아름답구나. 다음은 아름다운 가을 2023 난구만 문학제 축하 공연 순서로 창작 국악그룹 하모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하나로 모인 예술이라는 뜻을 가진 경상도 방언으로 그림이라는 의미로 어떠한 음악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전통을 기반으로 창작 음악을 추구하며 누구나 쉽게 국악을 접근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이 되어 듣는 이에게 즐거움을 주고 더 나아가 대중들에게 깊은 감정적인 세수를 도와줄 수 있는 창작 국악 그룹입니다. 2022년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살롱인 처인성 공연을 해주셨고 용인 청년의 날 초청 공연 등 전통을 기반으로 관객과 소통하며 축하 공연을 해주실 창작 국악 그룹 하모의 팀을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별의 탄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창작 국악 그룹 하모예입니다. 약천 희망의 시대를 노래하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곡은 별의 탄생입니다. 별의 탄생을 가야금과 양금의 아름다운 선율로 표현한 곡입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3년) 난구문학제 별이 탄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주 잘하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곡인데요, 경기민요를 불러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악기를 연주하는 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이영규 선생님께서 아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재원 선생님의 앙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앙금. 다음은 우리의 가라, 박종훈 선생님께서 가야금을 연주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소리, 서하진 선생님의 피리. 이 연주를 배경으로 이민진 경기민요를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이민진 씨. 네, 이번에 만나보실 곡은요, 경기민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노랫가락부터 청춘가 밀양아리랑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곡이니만큼 다 같이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추임새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다가 흘러
창작그룹 하모의 팀 얼씨구 좋다. 다시 한번 얼씨구 감사합니다. 우리 하모의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이 남아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홀로 아리랑입니다. 홀로 아리랑은 전통 아리랑과 비슷한 선율을 가지고 있지만 미묘하게 다른 음색과 전통적인 한국적인 가사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홀로 아리랑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